새벽 3시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8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차갑게 떠났고 마지막에는 연락조차 끊었죠. 머리로는 압니다. 끝났다는 걸요. 그런데 가슴은 왜 아직도 그날 카페에서 웃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왜 그 사람의 SNS를 몰래 확인하고 있을까요? 머리와 가슴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별 후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우리 뇌에는 두 개의 의식 센터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원칙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뇌 말이에요. 이 둘은 서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서로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뇌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진실도 즉시 이해하죠. 누군가 우리를 떠났다는 것, 그들이 우리를 형편없이 대했다는 것, 오랫동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 작년 여름 멀리 가 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작업을 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논리적 뇌는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별로였고 이제 끝났어요. 몇 달 전 마지막 연락 이후 완전한 침묵만 있었죠. 아마 지금쯤 다른 누군가와 깊이 사랑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뇌입니다. 감정적 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논리적 뇌가 하는 말을 절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정적 뇌는 논리적 뇌의 말을 듣긴 합니다. 끝났어. 그 사람은 좋지 않았어. 내게 어울리지 않았어. 더 이상 생각하는 건 에너지 낭비야. 라는 말을 문장 하나하나 따라가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감정적 뇌는 조용히 빠져나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코르푸에서 보낸 저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우리를 다정하게 안으며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순간으로요. 베를린의 어느 밤으로 건너가기도 하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던 그 사람이 한없이 친절하고 사려 깊어 보였던 그때로 말입니다. 그들이 초등학교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눈물 흘리며 말하던 순간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우리는 그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거든요. 감정적 뇌는 논리적 뇌가 조심스럽게 모아놓은 모든 증거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모든 기기에서 나를 차단했어도 돌아올 거라고 주장하죠.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몇 달 전 짐을 싸들고 밤에 사라진 그 어른에게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내 소중한 아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겨운 순간마다 감정적 뇌는 온갖 계획을 세우거든요. 논리적 뇌를 겁에 질리게 만드는 계획들이죠. 긴 편지를 직접 전달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직장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면? 그들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면?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하면? 왜 그들이 틀렸는지 설명하는 긴 이메일을 보내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들이 나올 때마다 논리적 뇌는 급하게 불을 끄려고 합니다. 한때 당신을 사랑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한 사람 옆에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감정적 뇌는 공손하게 듣다가 고개를 돌리고 다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기의 사랑스러운 손을 생각하면서요. 감정적 뇌는 이상화를 합니다. 전 연인은 지적 거인이었고 미덕과 다정함의 모범이었으며 완벽한 섹시함의 정수였죠. 논리적 뇌는 여기에 덧붙이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특별히 친절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착한 사람이 이렇게 미성숙하게 누군가를 엉망으로 만들고 떠나겠어요? 하지만 감정적 뇌는 원시적입니다. 뉘앙스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때 우리를 사랑했고 영원할 거라고 말했죠. 그러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 뇌는 오만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한번 사랑한다고 선언했으면 계속 사랑할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일단 누군가가 반했다면 계속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기가 문 앞에서 엄마나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충성심과 순진함을 가지고 있어요. 숲속 빈터에서 울부짖으며 오래전 죽은 주인의 썩어가는 시체 주위를 맴도는 사냥개처럼요. 종교가 끌어당기는 부분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 신이 돌아올 거라고 주장하죠. 인구의 한 부분은 신의 재림을 꿈꾸고 다른 부분은 전 연인의 귀환을 꿈꿉니다. 결국 논리적 뇌는 깨닫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될 거라는 걸요. 뇌와 몸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개입을 시작하죠. 경보를 크고 명확하게 울립니다. 있기 위해 해외여행을 강제하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영혼은 낙타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논리적 뇌와 감정적 뇌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논리적 뇌는 즉시 이해하죠. 누군가 죽었다, 누군가 떠났다, 누군가 사랑하기를 멈췄다는 걸요. 하지만 결국 논리적 뇌가 처음 들은 후 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나서 그 소식은 완고한 감정적 뇌의 주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부정은 더 이상 그렇게 목청 높지 않아요. 여전히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밀려오지만 그 간격이 더 멀어지고 지속 시간도 짧아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두 뇌 사이에 일종의 협정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 뇌가 말하죠. 좋아, 원한다면 계속 믿어. 하지만 그동안 다른 사람과 저녁 식사라도 해볼래? 최소한 데이팅 앱이라도 한번 봐볼까? 한 차원에서 감정적 뇌는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다만 다른 것들이 주의를 빼앗아 갈 뿐이죠. 기억이 약해질 겁니다. 축복받게도 언젠가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뇌는 앞으로 사랑에 대해 매우 조심하게 됩니다. 이건 신나는 힘이라는 걸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다치게 하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두 개의 마음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논리적 뇌는 빠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감정적 뇌는 느려요. 엄청나게 느립니다. 낙타처럼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 두 뇌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논리적 뇌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 뇌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3시에 전화기를 들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아, 지금 감정적 뇌가 작동하고 있구나. 괜찮아. 이건 지나갈 거야.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매번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 SNS를 확인할 겁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이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시간은 정말 약입니다. 지루하고 진부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이거든요. 6개월 후에는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할 겁니다. 1년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죠. 2년 후에는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도 심장이 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요즘 그 사람 생각 안 했네. 그때가 진짜 끝입니다. 논리적 뇌와 감정적 뇌가 드디어 같은 페이지에 있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당신의 감정적 뇌가 유난히 집요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르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잊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잊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